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선남 선녀가 만나서 평생을 해로한다는 거 모든 사람의 행복일 수 있는데요. 실상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사주 명리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남녀 또는 부부간의 문제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제3자가 봤을 때는 헤어질 만한 이유가 아닌데 왜 헤어졌을까? 서로 이해하면 될 것이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사주 하나, 그리고 사별 사주 하나, 이 두 개의 사례를 통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즉 평생에 해로울 수 없는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가 되겠는데요. 현재 50대 여성으로서 이혼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년 4월에 태어난 기토 일간이 일지의 축토를 보고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토 입장에서 남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목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연간의 을목과 시지의 임목,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사주에서 이제 관성이라는 것은 이제 육친으로 얘기하면 이제 남자가 되겠고, 결혼 후에는 이것이 남편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을목과 임목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사주, 이것을 관살 혼잡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여성 사주에서 이렇게 관성이 혼잡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년 해로하기가 다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기토 일간이 일지의 축토를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 간여지동 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상 간여지동 일주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년 해로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주인데요. 왜냐하면 일간인 기토 입장에서 일지에는 목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바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비견 축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천간과 지지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남자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운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주의 이제 30, 40대 운의 흐름을 보면은 지지에 금국이 형성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월지의 사화, 그 다음에 일지의 축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운에 의해서 유금이 들어오면은 사유축 금국이 형성이 되고, 또 월간이 이제 식신, 신금이기 때문에 강한 이제 금국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식상이 강하게 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또 남편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강한 금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형국이 될 것 같고요. 40대 대운에 보면 병술 대운이 되는데, 바로 일지와 축술, 이렇게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결국 삼형살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운인데, 이것이 일지 부부궁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백년 해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주 구성과 그리고 운의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이혼한 형태로 살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현재 50대 남성으로서 아내와 사별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묘년 해월에 태어난 일간 병화가 일지의 진토를 보고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남성이기 때문에 재성이 여자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 특성은 이 사주는 무재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화 일간 입장에서 재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금이 되겠는데요. 사주 원국 또 지장간 어디를 보더라도 재성금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사주의 특징입니다. 물론 남자고 여자고 간에 무죄든 무관이든 간에 결혼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제든지 결혼이 가능하고요. 다만 운에 의해서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핸디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원진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부부궁합을 볼 때에 원진살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를 통산 내지는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각도에서 상담을 주로 많이 하는데, 어쨌든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는데, 이 사주 원국을 보면은 월지와 일지, 여기서 진의 원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간 병화 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부궁이 되는데, 이 부부궁에서 원진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시지에 있는 그 술토하고 일지에 있는 진토가 진술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국을 보면은 일지 부부궁을 중심으로 해서 진술충도 형성이 되고, 또 진의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설사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또 설사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애틋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주 원국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재성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주를 보면 10대하고 20대 대운에서 천간과 지지가 통근한 그런 강한 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도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20대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죄든 무관이든 간에 사주 원국에 없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이고요. 또 대운에서 재성이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관성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이 사라질 경우에는 그 기운도 동시에 사라진다는 핸디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운을 보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보면은 술, 해, 자, 지지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요. 2018년도 무술운에서 바로 진술충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9년은 이제 기해년인데요. 이때 보면 또 진의 원진살이 또 생기는 거고, 그리고 경자년 작년인데요. 진토하고 자수가 합치면은 주변에 이제 수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국이 강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수국이 강하게 형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금의 기운이 없는데 이 금의 기운을 뺀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재성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결국은 부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사주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강점과 누구나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주 원국의 어떤 불리함, 이런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부정적 기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또 사주 원국은 괜찮다 하더라도 운의 흐름이 사주 원국에 부정적 기운이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사주 원국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또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사주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궁합을 꼭 봤음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궁합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궁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궁합은 좋은데 운의 흐름에 의해서 부부관계가 또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원국, 소위 말해서 원판이 좋아야 그래도 긍정적 기운이 계속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저는 반드시 뭐 재미삼아 보든 또 참고를 하시든 궁합은 꼭 보고 갈 수 있도록 강력히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부부간의 평생 해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마케팅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